논문은 주장하는 글입니다. 논문의 종류 중에 가치가 나와도 돼요. 뭐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틀렸다. 그러니까 뭐 고쳐야 한다. 이거는 뭐 잘못됐다. 이거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. 자,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.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처방적 논문입니다.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이거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때, 그리고 나의 글 하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생계에 문제가 없을 때 쓰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. 자, 봐보세요. 틀렸다, 잘못됐다, 올바르다. 이게 되게 주관적입니다. 어떤 사람 눈에는 안 틀렸어요. 어떤 사람 눈에는 맞아요.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. 난 안 그런데? 우리 정치 유튜버 아닙니다.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걸로 많이 싸우지 않나요? 네. 처방적 논문을 쓰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험, 리스크, 이런 겁니다. 난 안 그런데,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. 그래서 제가 통계하기 싫다고 질적 연구를 한다면 정말 깊이 있게 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논리로 다 깨부숴야 돼요. 자, 근데 또 다른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주장을 하는데,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자 해. 물론 내가 틀릴 수 있고 그게 당연해. 자, 내가 주장하고자 해. 어떤 거를 뭐 틀렸다 맞다 주장하고자 해. 근데 물론 내가 틀릴 수 있고 그게 당연해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,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, 여기 실험이라는 거는 뭐 설문을 포함하는 겁니다. 뭐 유사 실험 설계도 포함하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랜덤으로 100회를 했을 때 내가 틀릴 그 가능성이 5번 미만이야. 그러면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? 어떠세요? 자, 내가 어떤 거를 주장하고자 해. 근데 내가 틀릴 수 있어. 그리고 그게 당연해. 근데 말이야,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100회 중에 5번 미만으로 틀렸단 말이야. 그러면 맞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?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밸런스 게임은 아니지만 설득이 돼요, 안 돼요? 더 쉽죠, 비교적으로. 그래서 이거는, 그리고 또
과학적인 방법으로, 요거는 또 기술하는 논문이라고 했습니다. 현상을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알아간다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알아가는 과정은 담백합니다. 담백한 기술이에요. 이거는 과학이라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고요. 이런 논문, 우리가 주로 쓰고자 하는 논문은 데이터로 그래서 설득을 해나간다. 자, 내가 주장하고자 해. 뭐를 주장하고자 하는? 왜 그럴까? 자,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첫 시간에 했던 연구 문제입니다. 그리고 연구 문제에서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서술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하는데요. 가설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근데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는 도전자의 입장이죠. 도전자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패러다임 또 나오네. 기존 과학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. 기존 체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먹을 팡 쳐서 크랙을 내는 겁니다. 크랙을 내는 거를 아노말리라고 해요.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새로운 생각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. 그 주장이란 말이에요. 설명하기 위한 기존의 과학 체계로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연구 문제. 왜 그럴까? 연구 가설. 자, 도전자. 그래서 기존의 과학 체계에 대립한다 라고 해서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연구가설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그게 당연히 틀릴 수 있다. 내가 도전자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데 말이야,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연구 설계죠. 연구 문제 다음에 이론적 배경 쫙 나와가지고 연구 가설 만든 다음에 실험 설계하죠. 실험 설계하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는데 100회 중에 틀릴 가능성, 내 틀린단 말이야. 틀릴 가능성이 5번 미만이야. 이게 p-value라고 하는 겁니다. 이건 좀 이따가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. p-value가 되게 궁금할 거예요. 논문 처음 보면 맨날 p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. p-value가 어떤데?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거 보고 내 가설이 그러면 채택이다, 기각이다. 이 말이 나오죠.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 문제가 있고 그 주장을 하는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. 근데 내가 주장하고자 할 때 내가 틀릴 수 있지만 그게 100회 했을 때, 시도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5번 미만이라면 맞다고 봐야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게 가설 채택이라고 하는 거라고요. 자,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. 여기 아까 설명 돌아온 것 같은데 패러다임은 이 과학 체계랑 비슷한 말입니다.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과학의 체계,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. 과학혁명 구조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. 네. 그래요.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왜 주장을 하는 글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적 연구를 할 때 이거 우리 다 웬만하면 우리 다 이거예요. 양적 연구. 질적 연구는 진짜 어렵습니다. 양적 연구를 할 때 우리 사회조사 분석사 할 때도 여기를 기반해서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
뭐 어떤 데는 막 우스갯소리입니다. 이거는 이런 논문을 제가 찾아본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 살다 보면 하루에 커피 3잔 마시면 뭐 암이 예방된다더라. 이건 가설입니다. 가짜고요. 뭐 검증된 논문을 제가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. 예시를 드는 거고요. 근데 어떤 논문은 하루에 커피 3잔 마시면 빨리 죽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주장한다는 논문이 있다라고 봐요.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맞아요, 틀려요? 그러니까 틀렸다, 잘못됐다, 올바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. 주장을 하는데, 데이터로 주장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전자의 입장이고 이 도전자의 주장이 100회, 사회과학 기준입니다. 100회 시도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5번 미만일 때 우리는 가설을 채택한다 라고 하고 이거를 하나로 표현한 게 이론이라고 한다고요. 근데 여기서 표본이 달라지고 또 데이터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를 것이고요. 연구자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겁니다. P밸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설 채택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회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. 어떤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데요. 그게 나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기보다는 아,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.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이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.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.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? 증명하면 되잖아요. 틀린 게 100번 중에 5번 미만이야 라고 하면 채택이 되는 채택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요.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학위를 바꿔야지 라고 하면요 부담이 점점 더 커집니다. 학위의 무게 뭐 이런 말도 하죠. 그래서 연습 기간, 뭐 소위 말해서 연습생, 박사 연습생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러 가지로 논문을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말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교수님들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. 많이 읽고 많이 써봐 라고 하실 겁니다.